프레젠테이션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도형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하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머지 영역을 이제 여기에다가 도형으로 채워서 작성하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도형을 넣을 때는 입력이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명령어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클릭하고 그 입력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저희는 그 중에 도형을 작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모든 도형을 다 보고 싶다라면 그럴 때는 입력에 있는 도형 탭에서 자세히를 선택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여서 메뉴가 쭉 나타나거든요. 자, 근데 내 건 더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도형의 크기를 지금 보는 것처럼 메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에 화살표를 갖다 놓고 크기 조정이 될 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형을 넣어 보는데요. 타원 도형을, 동그라미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선택하고 자세히를 선택하여서 이 자세히 도형 안에 있는 도형 중에 사각형 기본 도형 여러 가지 도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희는 여기 기본 도형에 나와 있는 이 원도형을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원도형을 선택하고 원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드래그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를 이렇게 찌그러지는 도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신 거라면 작업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입력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가로, 세로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림 작업할 때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크기를 조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직접 같은 크기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3에 3으로 할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크기가 되는 거죠. 이때 비율 고정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제 맘대로 크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을 때부터 그러면 가로, 세로가 똑같이 넣을 수는 없는가? 쉬프트라는 키를 이용하게 되면 입력을 할 때 또는 입력한 도형을 조정을 할 때 언제든지 크기를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 세로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도형을 그리더라도 네모를 그리더라도 이런 네모가 아니고 가로가 세로가 1cm면 가로도 1cm, 1cm, 1cm라고 하는 같은 도형으로 작업하는 것도 쉬프트이고요. 작업된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때 여기에서 크기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정해서 가로 세로가 똑같아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쉬프트를 눌러서 작업하면 됩니다.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비틀비틀비틀한 선이 나와요. 여기 선 있죠, 선. 그런데 나는 똑같은 선을 그리더라도 이 선이 일직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일직선 또는 15도 각도로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역시 쉬프트를 누르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도형을 선택하고 난 뒤에 쉬프트 키를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드래그 합니다. 이런 도형을 여러 개 작성하고 싶어요. 지금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났죠. 그런데 이 원도형을 여러 개 작성하고자 하실 때는 쉬프트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 도형이 여러 개 나왔으면 좋겠다. 하트를 여러 개 찍어볼까요? 하트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클릭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아니면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ESC 키를 누를 때까지. 교재에 있는 꿀팁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굉장히 효과적이냐면 선 그릴 때 굉장히 좋아요. 선을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 쉬프트 눌러서 선을 그리거나 쉬프트 눌러서 선을 그려주게 되면 15도 각도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선 작업을 여러 개 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에 선을 선택해서 드래그, 선을 선택해서 드래그 또는 선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위치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을 여러 번 만들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선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입력에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여서
더블 클릭하여서 언제까지 작업할 수 있냐면요. ESC 키를 누를 때까지 작업이 됩니다. 이럴 땐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더블 클릭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빈 슬라이드 영역에 드래그하여서 도형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도형 작성이 완료가 되고 도형을 딱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 도형 탭이 생성이 됩니다. 자, 도형을 작성하고 손을 떼고 난 순간 저 도형 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도형 탭에서 여러 가지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형의 색상, 도형의 선의 사이즈, 채우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합니다. 마저 도형 하나 더 그리고서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을 작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작업을 할 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아주 많이 사용되는 도형이 있어요. 입력을 선택하고 자세히를 클릭하여서 사각형 도형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 테두리의 모서리가 살짝 동그랗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각형 도형보다 이 도형을 훨씬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사각형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상황에 따라 사각형을 쓰거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쓰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는데 이때도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길쭉한 도형을 드래그하여서 만들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드래그 해도 되는데 많이 이동하거나 조금씩 이동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제 화면의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 이동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 또는 다른 도형에서도 모서리의 지점 또는 어떤 지점 안에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나타난다면 여기를 드래그하여서 모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양 조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양 조절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넣게 되면 마우스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화살표, 작은 화살표 모양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자, 작은 화살표 모양으로 변동이 됐을 때 마우스를 눌러주고 안쪽으로 쭉 드래그 또는 바깥쪽으로 쭉 드래그하여서 모서리의 조절점을 이용하여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보면 모서리의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가거나 모서리의 조절점을 왼쪽으로, 모서리의 조절점을 아래쪽으로, 모서리 조절점을 위쪽으로 가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요. 도형 중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괜찮은 도형 중에 하나가 기본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보면 웃는 얼굴이 있어요. 여기 또한 노란색 조절점을 위로 올리거나 노란색 조절점을 아래로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입력 도형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대괄호는 어떻게 조절점을 설정할 수 있냐면 대괄호를 만들고 나서 이 대괄호의 조절점을 드래그, 대괄호의 조절점을 드래그, 노란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조절점이 나타난다라면 조절점을 하면 되고 조절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예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사각형 영역에 있는 건 조절점이 나타나지만 가장 하단 쪽에 있는 이 아래쪽 라인에 있는 순서도에 있는 거는 조절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분명히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왜 나는 조절점이 안 나타나지?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순서도에 있는 거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조절점을 잘 활용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조절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도형에 들어가 보면 있는 거.
가는 조절점 거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도너트형 도형도 조절점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안쪽에 여백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도형으로 따져드린다면 저희 이렇게 막힌 원호, 이 막힌 원호도 있고 일반 원호도 있는데요. 원호를 선택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조절점을 이용하여서 도형의 색상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형의 조절점을 채워주고 회전해서 상하 대칭하고 규제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절점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동그라미를 컨트롤 쉬프트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글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그룹, 개체를 묶어서 크기를 조정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개체 속성에서 색상을 바꿔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에 그룹에서 개체 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밑쪽에 있는 그 선은 나중에 선은 없애고요. 도형을 빨간색으로 채웠다. 여기에도 F3번 눌러서 빨간색으로 채우면 되겠죠. 선이 있을 때와 선이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낌을 보세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극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시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는 도형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모든 모양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도형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모든 도형을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 작업 또한 아주 중요한 작업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 도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서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프레젠테이션에서의 가장 중점은 도형과 텍스트, 이미지를 얼마나 잘 조합하여서 또는 표와 차트 개체를 잘 넣어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잘 발표하는가, 전달하는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 작업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얘기로 돌아가서 마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작업되어 있는 이 도형 두 개는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기는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방금 전에 만든 도형보다 뒤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도형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순서는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이 도형을 먼저 작성하고 복사해서 2번 도형을 만들어주면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1번 도형을 작성하고 컨트롤 쉬프트로 복사하여서 2번 도형을 만들면 1번 도형이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순서 버튼을 클릭하고 난 뒤에 마우스 오른쪽 순서 버튼을 클릭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맨 뒤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선택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선택하고 나서 위에 도형 탭에 보게 되면 순서 뒤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여 주세요. 방금 전에 작성되어 있던 도형 또는 미리 다른 어떤 도형들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가장 맨 뒤쪽으로 위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 안에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고 곧바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자, 90% 타이핑 하면 돼요. 선택하고 10%라고 입력을 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10%라는 글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글자를 보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클릭하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오른쪽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이 원도형이 너무 커서 좀 줄여야 되는데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Shift 키를 눌러서 모서리에서 줄여야만 가로 줄어드는 만큼 세로도 줄어듭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다시 위치를 가운데로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거죠. 컨트롤 Z로 제가 되살리기 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서리에서 조정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줄어는 드는데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줄어들지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전부 다 일정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쉬프트는 가로 세로를 일정하게, 컨트롤 키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운데에서 나가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조정이 되죠. 이때 조금 미세하게 조정해 볼까라는 분들은 Alt 키까지 눌러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별도의 팁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Alt라고 하는 거는 미세하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lt 키가 필요하실 때는 Alt까지 추가하여서 작업하여 주세요. 드래그 하여서 도형을 선택하고 이때 걸쳐져 있는 도형이 아니라 전체 선택된 도형이 작업이 되는 이유는 편집에서 개체 선택이 바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걸쳐진 개체 선택에 들어가서 요만큼만 드래그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역시 작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죠.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 먼저 손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라인으로 수평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3개의 도형이 작성이 되었어요. 자, 도형을 이제 만들어 놓고 크기를 조정하고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업된 도형은 블럭을 잡고 위로 조금 더 올라가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고 위치값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수 있고 블럭을 잡고 크기는 밑에서 위로 올릴 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쉬프트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컨트롤도 필요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Alt 정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럭을 잡아서 Alt 키로 아래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리면 미세하게 조정이 되겠죠. 이 도형을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블럭을 잡고 그냥 조정하면 큰일 납니다. 2개 이상의 도형은 마우스 오른쪽에 그룹의 개체를 묶어주고 나서 조정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쉬프트 키와 모서리에 조정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저는 개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긍정어, 부정어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로 드래그를 해요. 모서리의 둥근 직사각형을 밖으로 빼고 난 뒤에 긍정어라고 입력하여 주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바로 이럴 때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키로 드래그. 이거 색상은 여기에다 긍정어라고 넣으셔도 되고 따로 작업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색상 값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2개만 만들어 놓고 크기를 조정하고 난 뒤에 입력의 글 상자를 클릭하여서 긍정어라고 입력하고 ESC 키, 키보드 방향키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드래그 더블 클릭하여서 부정어 ESC 키, 키보드 방향키 2가지의 도형 크기는 조정하고 이거는 개체 묶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굳이 2가지가 뭐 사이간격이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화면의 크기를 자꾸 조정하는 이유는 작은 도형을 만들 때는 화면을 많이 확대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와 마우스 가운데 위를 눌러서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작업해 봐야 합니다. 2개 선택하고 글자의 크기는 적당하게 조정하겠다.
Alt Shift 영문자 E, Alt Shift 영문자 R을 눌러서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여도 됩니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개체를 묶어줘야 될지 안 묶어줘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개체를 묶어주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2개 이상의 도형을 개체를 안 묶은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하면 도형이 서로 겹치거나 또는 간격이 너무 멀어지는 이상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체를 묶어서 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되어 있는 도형에 윤곽선과 채우기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도형을 다양한 색상으로 완성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원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의 탭을 눌러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아주 많이 하면 뭐 어디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다 기억해서 손이 먼저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뭔가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탭만 잘 살펴보아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약간 떨어질 뿐이죠. 근데 그거는 많이 하면 가능한 거니까 처음에 작업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신다면 언젠간 갑자기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손이 먼저 막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있거나 도형 탭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도형 탭을 선택하고 도형의 윤곽선을 클릭하여서, 도형의 윤곽선에 있는 걸 클릭하여서 선의 굵기를 적당한 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6pt라고 하는 6포인트 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바깥쪽 테두리의 검정색 선이 약간 굵게 나타나고 있죠. 선의 색상값을 변경하여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에 들어가서 선의 색상값을 선택하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넣으면 각각의 색상값이 어떤 건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색 계통으로 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이 선색도 시각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엔 잘 모르겠다면 회색 계열로 갖다 놓는 것도 좋은데, 회색 계열이 무조건 회색은 아니고요. 배경색이 어두우면 밝은 회색, 배경색이 밝으면 어두운 회색, 이렇게 서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야 해요. 대비를 좀 줘야 되죠. 아니면 같은 색 계열로 넣어줘야 됩니다. 파란색이면 같은 파란색. 지금 이 자료는 좀 진한 파란색이니까 똑같은 윤곽선을 넣더라도 이 계통에서 윤곽선 색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요. 단지 얘는 지금 현재 어떻죠? 진한 파랑이니까 좀 옅은 파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옅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배경이 흰색이다 보니 옅은 파란색을 만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한 번 더 볼까요? 도형의 채우기를 옅은 색으로 채웠다면 도형의 윤곽선은 굵은 선을 했을 때 약간 진한 선을 하는 게 좋은데, 같은 선색에서 진한 색으로 가는 게 이 도형을 약간 짱짱하게 보일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도형의 느낌 보이죠? 밝은 색의 밝은 색, 어두운 색의 밝은 색. 단지 이런 도형도 아래쪽에 어떤 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검정색으로 채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순서 맨 뒤로. 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자료를 드래그하고 난 다음에 자, 역시 똑같이 배경이 검정타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배경 색상, 도형의 면색, 도형의 선색은 다 같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에요. 도형만 봐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작성하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작성하는 단축키가 그다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각을 갖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잘 전달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나는 감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항상 그 무언가를 벤치마킹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브로셔라든가 템플릿 같은 자료를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색감이나 이런 거를 디자이너가 만든 곳에 맞추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이죠. 작성되어 있는 도형의
선색을 지금 제가 변경하였고요. 도형의 선색과 더불어서 도형의 면색도 변경 가능하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도형의 선색과 면색을 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든 도형의 선색과 면색을 복사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의 면색에 색상을 채우는 방법은 보여드렸죠. 이번엔 그림을 채우는 방법으로 도형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걸 만든 다음에 복사할 거예요. 도형의 서식을.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의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도형의 채우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클릭하고요. 작성되어 있는 도형에다 넣을 이미지를 선택하여 주세요. 자,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는데 챕터 4에 있습니다. 챕터 4에 있는 자료에 블로그 리뷰.png라고 하는 자료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도형 안에 잘 넣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도형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아닌 경우 또는 그림 자체가 네모인 경우도 상관없어요. 자, 그림 자체가 네모여도 이 동그라미에 맞게 들어옵니다. 블로그 리뷰에 해당하는 어떤 그림 자체를 여기에다가 넣어놨고요. 입력의 그림으로 넣는 거와 그리고 그림 채우기로 넣는 차이는 꿀팁에도 나와 있지만 자르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 그림 자르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자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도형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내 도형은 내 그림은 네모인데 라고 하면 네모 도형 안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네모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면서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림 채우기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작업은 지금 현재 그림도 채워졌지만 테두리의 두께, 테두리의 색상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복사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택하여서 편집의 모양 복사. 이건 한글에서도 역시 한 셀에서도 한 쇼에서도 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양 복사에 대한 거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편집의 모양 복사를 더블 클릭하고 클릭. 텍스트 작업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ESC키 누를 때까지 계속 하기 위하여서. 자, ESC키를 눌러서 타원의 채우기를 종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꿔야 되죠. 이 자료는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림 채우기를 선택하여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도형 탭에서 도형의 채우기를 선택하고 그림으로 트위터 리뷰 선택하고 도형의 채우기 그림으로 카페 리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탭을 선택하고 도형의 채우기에서 그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식들은 그냥 유지한 채 그림의 내용만 변경을 하는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 또한 이제 색상을 변경하여서 마무리하여 주셔야 되겠죠. 90%, 10%라고 되어 있는 도형도 이제 작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 글자를 변경하고 난 뒤에 또는 만들고 나서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선택하여서 39%, 61%, 자, 선택하여서 51%, 나중에 변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47%.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Shift나 Ctrl 키로 도형을 선택합니다. 도형의 스타일에서 도형의 색상 채우기,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귀찮을 때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사용하면 돼요. 도형의 색상과 도형의 채우기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고 난 뒤에 여기에서 어떠한 도형의 스타일을 채울 건지를 결정하시게 되면 보는 것처럼 도형의 윤곽선, 도형의 색상이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채우기 강조 2라고 하는
깔끔한 주황색 채우기와 선색을 제공하는 스타일을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여서 도형의 스타일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 10%, 61%, 47% 도형도 Shift나 컨트롤 키로 여러 개를 선택하고 난 뒤에 도형의 채우기에 강조 3이라고 하는 회색 계열의 채우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형의 채우기들이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 또한 긍정어, 부정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교재에서는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 제가 뭔가 블럭을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블럭을 잡고 강조 2 그리고 마저 나머지 부분에 블럭을 잡고 강조 3 이렇게 작업하십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작업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색상을 변경하였다. 그럴 때는 어떤 작업이 더 있을까요? 교재는 없지만 F3번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모양 복사라는 걸 작업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도형의 면색과 선색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다.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가는 제가 어떤 테마를 선택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쪽에 나오는 거는 늘상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클릭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만 됩니다.